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기초노동법을 맡게 된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의 팀 빌딩 및 채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오신 분들 여러분들께 모두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기초노동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인노무사고요. 현재 노무법인 종로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건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될 노동법, 두 번째는 노동정책에 따른 인사관리의 변화, 그 다음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노동법의 변화, 네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문제. 중요한 것들만 핵심 엑기스로 뽑아서 강의안을 준비해봤습니다. 노동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시작하시게 되면 대표님들은 세무, 재무 또는 마케팅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중요하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투자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반면에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 관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점은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스타트업의 가장 핵심 자원은 바로 휴먼 리소스입니다. 네, 사람이죠. 처음에 스타트업이 시작할 때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주유소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땅이나 큰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과 그를 도와줄 몇몇의 사람으로만 처음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핵심 자원들은 바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사업이 금방금방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대표들을 도와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회사 규모가 10명, 20명, 30명 돼가면서부터 대표와 또는 창업자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무 이슈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무 이슈가 터지면은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힘드세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고도 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말 조금 기본적인 것만 알고 예방을 하시면 노무 이슈는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꼭 이렇게 연락 옵니다. 이주영 노무사님 1년 전,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지금 그 사건을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사전에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꼭 그냥 하다가 알아서 잘 굴러가기 하다가 나중에 이슈가 터져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혼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꼭 알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노동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들어보셨죠? 혹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근로계약서 써보셨나요? 안 쓴 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아직도 안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자, 볼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땡땡 의류 매장에 입사한 판매직 근로자 A씨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이런 서류, 이력서나 주민등록증 이런 걸 받은 다음에 쓰려고 했지만 다른 우리 회사에 있는 10명은 다 그렇게 쓰고 얘만 안 썼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받는 거죠. 노동청에서 잘 봐주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됩니까? 라고 일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쓰면
안 되나요?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바로 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쓰셔야 됩니다. 종종 있어요. 일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갑니다. 집에. 저 일 못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3시간 일한 거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단어에 써있죠. 퇴직금. 퇴직할 때 주는 돈입니다. 퇴직금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바로 퇴직금이에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지급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대략 한 달치 월급 지급하는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어떤 사안인지 볼까요? 네, 모 식당에서 2년 전 채용한 근로자 A가 자신은 퇴직금이 필요 없으니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년간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왔음. 동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사업주가 거절하자 노동청에 신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3년, 5년 일하고 나갈 때 줘야 되는 돈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상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에다가 퇴직금을 이만큼씩 녹여서 줄게라고 계약서에다가 또 친절하게 씁니다. 네, 나중에 퇴직할 때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써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대로 퇴직금은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무효예요. 이거는 뭐 퇴직금 이거 아무리 억울해서 안 줘봤자 뭐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시 줘야 되고 또 민사 가서 돌려받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절대로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5가지 사유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와서 카드값이 부족해서 퇴직금 좀 미리 좀 땡겨서 받고 싶어요. 그런 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사유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가끔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위약 예정의 금지. 이거는 잘 모르세요.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한번 볼게요. 땡땡 식당은 근로계약서 임금 200만 원, 3개월 수습간 월급 80% 지급, 단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최저임금만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개월 후에 퇴사하자 최저임금으로 소급해서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달 월급에서 많이 까버린 겁니다.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180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열심히 뽑아놨는데 3개월 이내 나가면 우리 손해가 막심하니까 최소한 3개월 일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걸 넣어놓은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기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바로 즉시 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죠. 바로 범죄가 됩니다. 즉시 범죄입니다. 이때 이제 수습기간 80% 월급 지급이 유효했지만 이 3개월 내 퇴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법 위반인 거죠. 스타트업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3개월 수습까지는 좋습니다. 3개월 수습이 끝나면 100만 원에 일시불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입사 축하로. 그럴 수 있죠. 드디어 당신은 정규직이 되었으니까 3개월이 끝나는 때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근로자가 3개월 하고 100만 원 받고 바로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급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3개월 수습은 달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좋은 취지로 만든 인사 제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3개월 후에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하셨냐? 그런 거면 차라리 다른 걸로, 금품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개월 수습이 끝나고 우리 회사 정규직 입사 축하로 선물을 지급한다는 거죠. 뭐 회사 사무용품, 우리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무용품을 지급한다든지 입사 축하 선물 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어떤 유능한 개발자를 모셔올 때 지급하는 일부 뭐 이 업계의 호날두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뭐 1,500만 원, 3,000만 원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로 들어와서 바로 한두 달 있다가 퇴사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다가 사이닝 보너스 지급 계약서에다가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대가는 입사의 대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근속을 유지해 줄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속을 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넣어 놓는 게 좋겠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급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또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사에 따른 그런 조건들을 제시할 때는 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